자, 이제 5장 봅니다. 지적 측량. 지적 측량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하실 때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입문서에 보시면 한 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측량이다라고 나오니까 굉장히 기술적이다, 전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나오지 않고, 지적 측량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의뢰를 할 것이냐. 지적 측량 의뢰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측량을 하다 보면 이게 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에서는 이렇게 허용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측량을 하다 보면 이제 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어떤 성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성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것이 지적 측량 적부심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적부심 청구를 하게 되면 지적위원회들이 위원들이 모이는데 지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적직 공무원들이 어떤 고위 공무원들이 보통 이제 그 위원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제 성과의 다툼에 대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 측량 이 지적 측량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몇 문항 정도? 한 3문항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많게는 3문제, 적게는 몇 문제? 한 2문항에서 한 3문항 정도, 2문항에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적 측량이란 무엇이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적 측량이란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하려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이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할 목적으로 어떠한 필지에 대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 측량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몇 개를 더 내린다? 2개를 더 내리는 거야. 2개가 더 포함이 돼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이 2개를 무엇한다? 포함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 측량의 정의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이 지적 측량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의의에 써 있잖아요.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됩니다. 제외한다 그럼 여기 포함인데 제외 그럼 틀리고요. 자, 이때 확정 측량은 언제 하는 것이냐? 도시개발 사업.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합니다. 그럴 때 하는 게 지적을 새로 확정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지적 확정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엔 지적은 땅의 넓이였어요. 지적의 개념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도 확정 측량합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을 해도 확정 측량하는 거예요. 그럼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 더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뭐라고 그래요? 경계점이라고 했죠.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경계가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이 돼요. 따라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를 비치를 해야 돼요? 요걸 비치해야 돼. 경계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경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죠. 도면에 등록된 선이다 이거죠. 그런데 경계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땅에서는 보이지 않죠. 궁금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떠한 필지를 사게 되면, 어떤 토지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계복원 측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현황 측량이라든지 경계복원 측량을 해야 되는데,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니까 실제 경계는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라든지 지적측량업자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무엇하는 거? 복원하는 거. 말 그대로 이걸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이것을 경계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 그래요? 경계 복원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조사 측량,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제조사 사업을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제조사 사업을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측량도 새롭게 해야 되고, 땅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정금도 산정해가지고 납부 또는 징수도 돼야 되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현재 지적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지적 제조사 사업이에요. 그럼 지적 제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 측량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지적 제조사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 제조사 사업이 제조 사업이 딱 시작되기 전에 가장 큰 사업이 바로 뭐냐면 도로명 주소예요. 세주소 사업. 도로명 주소죠. 몇 천억이죠. 몇 조 이상의 아마 투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도로명으로 주소를 이제 표기하도록 되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도로명 주소가 나오기 전에는 집원으로 우리가 주소를 표기했죠. 그래서 일제시대의 어떤 잔재라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자, 이제 우리 주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건물 번호하고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소 표기를 하자라고 해서 연구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로명 주소가 이제 지금 거의 정착이 된 상태죠. 어느 정도.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도로명 자체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역사적인 내용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도로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로명이 어떤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옛날 과거 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때부터 올라가서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러한 명칭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도로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명 사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바로 뭐냐면 요 지적 제조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지적 측량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적 측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거야. 제가 칠판에 쓰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칠판에 쓰는 것만 잘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고,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은 시험하고 무관한 거고, 물론 수업에 어떠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주 수업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도로명도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도로명 주소를 알고 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집원에 익숙하다 보니까 도로명 주소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도로명 주소 어떻게 부여하냐면, 건물 번호 어떻게 부여하냐면은 도로가 시작되는 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으면 왼쪽에 건물이 있으면은 이게 홀수번이에요. 오른쪽에는 무엇이다? 짝수 건물, 짝수 번호고, 여기도 그럼 뭐야? 홀수 번호예요. 여기는 뭐다? 짝수 번호. 이렇게 시작에서 종점으로 가는 방향에서 왼쪽에 건물이 있으면 홀수, 오른쪽에 있으면 짝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건물 번호가 도로명 번호가 있잖아요. 만약 홀수다. 그러면은 그 건물은
도로를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어느 쪽에 있다라는 거? 왼쪽에 있다라는 거. 왼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적 측량을 구분할 때는 크게 몇 개로 구분하냐면 2개로 구분하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무슨 측량? 첫 번째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슨 측량으로?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더라.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이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아마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기초 측량이 정밀할까요? 세부 측량이 정밀할까요?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죠?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의미상에 보면 기초다.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세부다. 아주 세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세부 측량이 정밀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기초 측량이 훨씬 더 정밀해야 됩니다. 왜?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의 기준을 정하는 점이에요. 측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에서는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기초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나면 집에 가다 보면 도로변에 널려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들이. 가장 많은 게 지적 도근점이에요. 도근점. 지적 삼각 보조점도 있고 삼각점, 지적 삼각점 있는데 잘 볼 수 없는 그런 점들인데 제가 이거 지적 기준점 설명하면서 이제 남산, 지금은 N타워라고 하지만 저희 세대는 N타워보다는 남산타워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고요. N타워 주변에 가면 폐각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죠? 폐각정이 있는데 폐각정 정 가운데가 삼각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높은 우리가 유명한 산에 가보면 산 정상 부분에 기준점들이 보통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잘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이러한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경계하고 좌표하고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이러한 측량을 무엇이라 한다? 세부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를 설명하려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지적 측량 어디에? 지적 측량 대상 쪽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지적 측량 대상.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요게 기초 측량이에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요게 1번이죠. 요게 교재에 나오는 1번입니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느냐? 기준점에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 삼각점.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들. 지적 삼각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 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지적 도근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 3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적 기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세부 측량을 하는데 세부 측량이 이루어지는데 앞에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합니다. 토지에 무엇이 있을 때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자,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는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측량의 대표적인 거,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다? 줄여서 쓸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네, 요게 중요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의 말소. 자, 이제 볼게요. 얘가 4번, 5번,
교재 6번, 축적 변경이 8번, 요 놈이 7번, 7번 써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이 9번. 제조사 사업, 제조사 측량 10번. 10번. 그 다음에 11번은 요게 확정 측량 몇 번? 11번 이렇게 있습니다. 다 있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왜 측량 대상이냐 이거예요. 교재 몇 번에 써 있어요? 이게 지금 7번에 써 있죠? 왜 측량이 되냐? 논란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바다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바다죠. 여기까지가 바다잖아 지금. 여기까지가 어디냐 이거지. 또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를 우리는 최대 무엇이라 한다? 최대 만조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최대 만조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가 어디예요? 어떻게 저 부분을 알 수 있을까? 이 최대 만조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측량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뭐를 해봐야 돼요? 어디까지인지 측량을 해봐야 측량을 통해서 최대 만조위가 어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도면상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측량 대상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쪽에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온 게 있는데,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무엇이 되면 훼손이 되면,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적 공부 복구라 그래요. 지적 공부에 무엇이라 한다? 복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구할 때도 필요에 따라서는 무엇을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복구 측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복구 측량.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존재합니다. 3개가 있는데, 보통 이쪽에 있는 측량들은 여기 측량을 하게 되면은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무엇을 해야 된다? 성과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 검사 측량이에요. 근데 기타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경계무엇, 경계보건, 경계 무슨 측량? 경계보건 측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 지적 현황 측량. 여기까지가 전부라 무엇? 요게 12번. 동그라미 12번. 요게 몇 번? 13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2개가. 이게 2개가 왜 중요하냐? 이 2개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의 뭐를 받지 않냐면은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왜 검사를 받지 않느냐? 이 두 놈은요, 이 경계보건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지적 공부를 무엇하지 않는다?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 현황 측량이 뭔가 한번 볼까요? 현황 측량? 현황 측량이 뭐냐면, 이렇게 두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고, 이쪽은 B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상에서. 도상 경계라고 했으니까. A가 가만히 보니까 B가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자기 경계를 침범한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현황 측량 좀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면에 경계가 그려져 있으면 요 건물의 현황을 떠요. 그 건물을 측량을 해가지고 도면에 입혀 보니까 이쪽 부분 자체가 지금 A의 경계를 침범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정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도 추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도 받지 않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도면에 등록된 무엇하고 도면에 등록된 경계하고 지상의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과의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거나 도면에 등록된 경계하고 지상의 구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측량. 이걸 무엇이란다?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아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 시간에 했듯이 그 지목 변경이라든지 오른쪽에 이제 참고해 보면 나와 있죠. 지목 변경이라든지 합병의 경우에는 별도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다시 나오긴 하지만은 이 검사 측량하고 이 제조사 측량, 검사하고 제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없습니다. 검사 측량하고 이 제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바로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이걸 무엇이란다? 이것을 기초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그래요? 기초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초 측량은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들어보세요. 제 칠판에 쓰지만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쓰면 지도를 딱 핍니다. 지용도를 딱 펴요. 이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기준점을 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경기도 안산이다. 경기도 죽산 안성이다. 안성에 대한 지용도를 딱 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기준점을 우리 여기다 설치하자.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자라고 먼저 뭐를 해요? 계획을 수립을 해요.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준점을 요 세 점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설치하자라고 계획을 해요. 지용도상에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해요? 준비를 해가지고 답사를 합니다. 여기를 가요. 여기도 산이고 여기도 산이야. 그러면 이 산도 가고 이 세 개의 산을 가는 거예요. 가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 그 산을 딱 갔더니 요 세 개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요 A라는 산을 딱 올라갔더니 여기에다가 기준점을 설치를 한다. 여기다 기준점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큰 나무가 있어. 그럼 여기다 기준점을 설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좀 더 내려와서 여기다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기준점을 선점한다. 기준점을 설치하겠다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선점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여기다 기준점을 설치해도 무방하겠어. 여기는 여기다 기준점을 설치해도 무방하겠어요. 이게 바로 선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를 설치를 해요? 기계를 딱 설치합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얘가 10km 이상이란 말이야. 얘가 10km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조표를 설치하는 거예요. 조표. 이 조표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점을 땅을 파가지고 기준점을 매설하고 이러한 삼각형의 어떠한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걸 조표라고 해서 실제로 측량할 때는 여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니까 이게 선점하고 뭐를 해요? 조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기계를 세워서 얘를 보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관측한다고 하죠.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하게 되면 뭐를 관측하느냐? 각하고 뭐를 관측을 하냐면 각거리를 관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거리를 알아야만 좌표를 구할 수 있거든요. 또 각거리를 관측을 해서 이것을 무엇을 한다?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초측량의 무엇이다? 기초측량의 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가서 답사를 합니다. 답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점이 견고하냐 그리고 시통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준비 답사한 다음에 무엇을 해요? 선점하고 기준점 매설하고 축표 설치하는 거 이걸 무엇이라고 그래요? 조표라 하고 그다음에 기계를 세워서 무엇을 해요? 관측을 하고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된다?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온다? 성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초측량의 무엇이다? 순서예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성과 정리. 이 순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기초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 기초측량은 이러한 순서로 가는구나.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 순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MT를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MT를 가자. 90학번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MT를 이제 어디를 많이 가느냐? 청평을 많이 갔었죠. 청평이라든지 대성리를 이제 MT를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이제 발달이 돼서 대성리라든지 청평을 직접 우리가 가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민박집을 예약하고 다 할 수 있지만 90년도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T를 어디로 할까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과대표가 준비를 해서 청평을 가서 답사를 합니다. 민박집을 선점을 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가서 놀죠. 가서 신나게 놀아야 돼. 술도 먹고 뭐 축구도 하고 놀잖아. 그리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밤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양화 관측을 하고 끝나면 계산하고 옆에 사람이 뭐를 해줘야 돼요? 정리해야 또 다음 또 이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 얘네들은 시험에 단독적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거의 이렇게 한두 번씩 지문에 언급이 돼요. 지문에 언급이 되더라 이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요건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측량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측량 방법. 우리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에서는 측량 방법이 전체 몇 가지의 측량 방법이 있냐면 6개의 측량 방법이 있습니다. 6개의 측량 방법이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내려보자. 하늘에서부터 위성 측량. 그러니까 위성 측량, 여러분들도 다 위성 측량 기계는 다 한 대씩 다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다 GPS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개념인데 GPS죠, GPS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GPS가 미 해군의 어떤 항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도 이후부터는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위치 결정에도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측량.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형도를 제작할 때는 1975년도에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형도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사진 측량.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과 무엇을 알아야 된다? 각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다 갖고 있죠? 전파, 광파, 거리 측정. 전파, 광파, 거리,
측량. 광파라고 하는 개념이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통 거리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골프에서 우리가 거리 측정기 전부 다 뭐야? 레이저 측정기자, 레이저. 이게 다 거리 측정이에요. 근데 각을 재는 게 바로 무엇이다? 경위. 경위의 측량.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지적에서 사용하는 측량이 있습니다. 삼각다리 위에다가 판을 하나 얹어놓고 여기서 연필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측량하는 이런 측량이 있어요. 이러한 측량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평판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평판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90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지적 도면을 전산화를 합니다. 96년도부터 이 도면을 전산화를 해요. 전산화를 하면서 모든 것을 벡터 방식으로 바꿔요. 이제 벡터 방식으로 바꾼다는 소리는 좌표화 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측량이 바로 뭐냐면은 전자 평판 측량이에요. 전자 평판 측량이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지적 측량 방법에는 전체 몇 가지의 측량 방법이 있냐면은 위성 측량, 사진 측량, 경위, 전파, 강파, 평판, 전자 평판이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적 측량 방법에는 이 수준 측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준 측량은 지적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적 측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수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높이 측정이니까 H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은 주로 뭐가 주예요? X, Y. 그러니까 수평이치 측정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수준 측량은 지적 측량 방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아, 저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 높낮이가 안 맞아. 뭐 레벨이 안 맞아. 레벨. 아, 저 사람하고 레벨이 안 맞아서 그 레벨이요. 측량에서는 레벨 측량에 레벨기가 있어요. 높낮이를 측정하는 기계거든요. 예전에 한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중 지적 측량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 정답은 무엇이다? 수준 측량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아, GPS, 사진, 각 재는 거, 경위, 거리 재는 거, 전파, 강파, 평판, 전자평판 이 6개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지적 측량을 한다. 이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단답형으로 한번 나왔고요. 지적 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오래됐죠. 10년 이상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나의 지문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지적 측량으로는 위성 측량부터 해서 전자평판 측량이 있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번 시간에 설명을 쭉 한 것은 딱 그냥 하나 설명한 겁니다. 지적 측량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러한 지적 측량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 355페이지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거죠. 개념 정도만 잘 기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적 측량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시간은 이제 지적 측량의 의의와 지적 측량 대상과 기초 측량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잠깐 쉬었다가 제 두 번째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적 측량의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 측량 기간은 어떻게 되고 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